네. 네. 줌은 항상 써도 어렵습니다. 그 코로나 시작하면서도 계속 써봤는데 여러분 그 비대면 수업 언제부터 해봤어요? 잠깐 여기 체크하고 넘어가 보면은 본격적으로 그 비대면 수업한 게 2020년도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비대면 수업하고 하는 게 되게 그좀 일상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오프라인 강의에 줌을 켜서 하고 초창기에는 다들 굉장히 어려워하셨습니다. 특히 이렇게 오프라인, 온라인 혼합으로 돼 있으면은 다들 이렇게 눈도 마주치고 화면도 같이 보고 하면 되는데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 노트북 보고 그냥 혼자 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즐기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줌은 다시 잡은 것 같으니까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뉴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기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MT가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혹시 오전에 이 코드로 프로젝트 실행을 안 해보신 분들이면은 설명을 들으면서 같이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그 뉴 프로젝트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해서 이제 그 설치 경로를 폴더를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하시고 이름을 정해서 해두시면은 이 신규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가 됩니다. 이 처음에는 여기 상단에 좀 그 시스템에 따라 다른데 파일이 하나에서 두 개 정도 생기고 이 스크립트 파일을 통해서 플러터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우리 보통 다른 에디터 같은 것도 뉴 프로젝트 하면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템플릿을 통해서 만들어주죠. 플러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고 폴더 구조를 잠깐 보고 넘어가면은 그 여러분들 그 생성한 프로젝트도 같이 보면서 할게요. 여기 보시면 플러터 프로젝트 이름 나오고 여기에 안드로이드 폴더와 iOS 폴더 그리고 중간에 리눅스, 뭐 맥OS 그리고 윈도우 웹 같은 폴더가 나옵니다. 우리 앞으로 작성할 플러터 폴더는 그 라이브라고 하는 폴더에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라이브러리 폴더는 우리가 직접 작성 안 하는데 플러터는 라이브러리 폴더에 있는 다트 파일을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고 그다음에 각 플랫폼에 맞는 실행 파일이나 코드 파일은 플러터 라이브러리가 자동으로 환경에 맞게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할 환경은 웹 폴더 밑에 있는 환경에서 생성된 걸 가지고 크롬이나 엣지에서 실행이 될 예정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관심이 생기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서 안드로이드로 실행을 해볼 수도 있고 맥을 설치하신 분들은 iOS 혹은 macOS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iOS나 macOS는 맥에서만 되죠. 이게 참 맥이 아직도 팔리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iOS 개발 쪽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맥 쓴 지도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 윈도우즈 폴더에 있는 윈도우 실행 파일은 윈도우에서만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만 되고 닥터 돌렸을 때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말고 비주얼 스튜디오 2019 혹은 그 이후 버전을 설치를 해야 윈도우 바이너리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부가적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폴더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 나중에 플러터 관련 설정을 만지게 되면은 이 폴더 몇 개를 삭제하고 타겟을 삭제하고 코드 용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설명드리는 동안 이 프로젝트 파일도 실행을 해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일단 앱 개발 시작할 건데 기본 구조를 짧게 설명을 드리고 플러터의 이해를 돕는 간단한 프로젝트 하나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그 개발 환경 설정 아직 안 되신 분들은 그 튜터한테 알려주셔서 설정을 좀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본 슬라이드와 거의 동일합니다. 플러터 홈페이지 같이 봤죠? 플러터 홈페이지가 있고 그 외에 플러터 관련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pub.dev 파일, pub.dev dev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우리 앞으로 이따가 설치를 할 거지만 pub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외부 여러분들이 작성하지 않은 플러터 기본이 아닌 외부에서 쓰는 코드를 우리는 오픈소스라고 부르고 있죠. 기터브에 올라가 있는 수많은 오픈소스들. 그중에서 플러터 패키지에 최적화돼서 여러분들이 플러터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외부 패키지를 관리하는 툴이 펍이라고 하는 플러터 내부의 라이브러 그 도구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찾아볼 외부 라이브러리에 대한 정리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 여러분도 한번 접속을 해 보시면은 메인 페이지는 이렇게 돼 있어서 필요한 패키지 이름을 검색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패키지 저는 항상 여러 가지 플랫폼 개발을 할 때 토스트 라이브러리가 좀 인상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토스트 써보신 분 있어요? 토스트? 라이브러리로의 토스트? 비전공이니까 많이 없을겠는데 사용할 때는 좀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앱 로딩 창인데 가운데 약간 라운드 돼 있는 네모가 뜨고 좀 한 중간 이상 크기로 이 프로그레스 바가 좀 돌고 있는데 기본 프로그레스 바는 아니고 이렇게 팝업으로 뜨는 걸 토스트 팝업이라고 하고 토스트 팝업을 이제 각 언어별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터에서도 여기 그림에 보면은 플러터 토스트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 코드의 왼쪽에 보시면은 뭐 안드로이드나 iOS 같이 타겟 플랫폼별로 나와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서 알고 있는 라이브러리나 아니면은 이런 거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기 있는 소스 코드들을 프로젝트에 연결해서 바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밑에는 GitHub 페이지가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트패드를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트패드. 플러터는 다트 언어를 사용을 하고 다트 언어는 거의 약간 C 플러스 혹은 자바랑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문법 자체가 C랑은 좀 멀고 파이썬이랑은 멀고 여러분들 자바와 C 플러스 플러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게 있으면은 얘기할 만한 게 있는데 파이썬이랑 다른 점이 있죠. 자바스크립트나 여러분들은 세미콜론을 끼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새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은 세미콜론이 빠져서 굉장히 심플한 코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C 스타일 코드에서는 세미콜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다트패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웹페이지에 인터넷을 켜보시고 datapad.dev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쓸 수 있고 여러분들 플러터 바이너리 폴더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이패드처럼 다트패드도 마찬가지로 다트 언어를 연습해 볼 수 있는 그 간단한 에디터라고 하면 될까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 안 되는 상황 혹은 내 프로젝트에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아니면 문법 연습을 하기 위한 메모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웹에서 바로바로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로 플러터와 다트 학습을 할 때 코드 생성하고 화면에 보일 때까지 과정이 좀 처리해야 될 게 많거든요. GUI 표현도 해야 되고 그런 걸 잘 모를 때 간단하게 언어에 대해서 배우고 싶을 때 이 다트패드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트패드 사이트 들어가 보셔서 지금 아마 바로 들어가면 위 코드가 뜰 거고 프린트 밑에다가 헬로 월드라고 한 줄 추가를 하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런을 누르면은 콘솔에 헬로 월드가 출력되는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헬로 월드 한번 출력해보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그 각 언어별로 그 이런 메모장 프로그램, 플레이그라운드 혹은 패드 라이브러리를 잘 써보시면 되고 여기 밑에다가 네, 작성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프린트 헬로 월드 아니면은 그 위에 있는 헬로 그리고 달러 표시 안에 있는 변수들을 그대로 바로 밑에 줄에 따라서 타이핑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출력되는지 실행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단한 코드 몇 줄이 여러분들한테 시사하는 바는 플러터 코드 구조는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캐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메인 프로그램 사실 언어별로 다 다르거든요. 네, 메인 함수 그리고 폼은 프린트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if를 통해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짤 수 있습니다. 네, 뒤쪽에 가면은 이제 많은 코드들을 쓰게 될 거고 혹시 실행을 했는데 안 나온다. 네, 그러면은 다 실행을 해보고 계시겠죠? 열심히 키보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어, 그 타이핑하면서 같이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언어별로 항상 나오는 이 프레임워크 스택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제 개발자들이 개발할 때 쓸 프레임워크 파트,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엔진 파트, 그리고 더더욱 신경 안 써도 되는 엠버더 파트가 있습니다. 가장 밑에는 이제 실제로 디바이스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실제 디바이스 관련 코드들이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쓰고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마테리얼, 쿠퍼티노가 포함되어 있는 UI 위젯 그리고 렌더링 얘네들을 주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레임워크 스택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플러터를 실행을 하시면은 플러터 다트를 실행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코드가 이 위에 있고 이 순서를 통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실제로 PC 혹은 여러분들 환경에 맞는 곳에서 실행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구조에 대한 디테일은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우리는 프레임워크 위에서 돌린다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UI 위젯을 좀 써볼 건데, 마테리얼이랑 쿠퍼티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마테리얼과 쿠퍼티노를 선택을 할 수 있고, 저는 마테리얼로 예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iOS, 아이폰 사용자는 오른쪽 UI가 좀 더 익숙하실 거고, 왼쪽 UI가 갤럭시나 안드로이드에 적용이 되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테리얼 디자인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 안드로이드에 적용이 먼저 돼서 UI 구성을 대부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번에는 마테리얼 디자인으로 할 거고 여러분들 나중에 그 쿠퍼티노를 선택을 하면은 아이폰 기본 UI랑 거의 동일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 프로젝트를 다시 보시면은 중간에 마테리얼 앱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좀 잘 안 보이네요. 네, 숨은 그림 찾기니까 한 이 정도의 마테리얼 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기본 구조 그냥 짧게 언급만 하고 넘어갔고, 디테일한 거는 오늘 배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설명도 안 할 거고, 이제 타이핑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타이핑을 할 건데, 오전에도 말씀드린 유의사항이지만, 여기 슬라이드 안에 포함된 소스 코드들을 압축 파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타이핑이 좀 느리다라고 하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작성한 코드가 왜 이상한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원본 코드랑 비교해 보시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하면은 결과물을 볼 수 있게도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때, 그리고 본인이 학습할 때 부가적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코드 제공 받은 코드를 오늘 아니더라도 나중에 한번 코드를 한번 쭉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은 여기까지 했고, 우리 기본 구조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딩을 하겠다는 얘기죠. 기본 구조 연습을 할 건데, 화면에 보이는 어플 만들 겁니다. 저는 맥 환경에서 iOS로 디바이스 실행을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뜰 거고, 여러분들 웹 화면으로 하면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있는 버튼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웹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창을 유연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 연습할 때는 마테리얼 패키지를 사용해서 UI를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완성을 하면 처음에 보이는 그림일 거고,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메모가 하나씩 나오는 간단한 구조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UI 요소 배치하는 것, 그리고 UI 요소를 가지고 화면을 바꾸는 것, 기능 동작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실제로 화면에 표시해서 데이터랑 UI 위젯이 연결돼서 이렇게 데이터가 쌓였을 때 표시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기본적인 느낌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같이 해볼까요? 신규 프로젝트 생성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지금 쓰는 거에서 새로 오픈을 해 주시거나 그래서 Shift Ctrl P, 커맨드 Shift P를 눌러서 콘솔 팔레트를 여신 다음에 뉴 프로젝트를 통해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 사용 폴더 선택을 하는데 이제 저는 뭐 디바이스의 디브에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었고 여러분이 하나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프로젝트 폴더까지는 만들어져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환경 설정하면서. 네.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해 줄 건데 저는 플러터 언더바 메모로 했습니다. 반드시 소문자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명령 규칙에 따라서. 그래서 슬라이드 그리고 앞에 있는 걸 통해서 플러터 메모를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작성자를 신뢰합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 나온다고 하면은 작성자를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작성자가 본인이기 때문이죠. 이게 폴더별로 권한이 꼬일 때 한 번씩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플러터 메모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아, 공이 잘 되네. 하다가 막히면은 질문해 주시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시고 스타들한테도 도움을 받고 그런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메인적인가 레이더링인가 쓰는 게 아니에요. 만들었을 때 네. 그게 아마 힘들어도 메모 다른 걸 예, 핑크로 한번 그다음에 여기서 이별을 그러면은 행성이 되겠죠? 수리합니다. 그러면은 메주라리 폴더에 메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진도 빠르신 분들은 쭉쭉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네, 저는 느린 진도에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코드를 작성을 해도 되는데 저랑 같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도 같이 가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생성이 끝났으면은 우리 메인.점 다트를 수정을 할 겁니다. 마이크보다 이게 편한 것 같아요. 소리 안 들리면 얘기해 주세요. 네. 들리나? 소리 안 들리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첫 번째 메모 프로젝트는 파일을 따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파일 분리 안 하고 메인.점 다트 파일 내에서 코드를 쭉 수정을 하면서 한 파일 안에서 모든 코드를 작성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파일 분리는 따로 안 할 거고 한 파일 안에서 어떤 식으로 원하는 코드를 만들어 가는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해야 될 게 메인이랑 마이앱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기본 만들어 보시면은 여기 그 메인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 코드에. 그리고 밑에 마이앱까지는 쭉 나와 있을 텐데 여기서 변경해야 될 거 타이틀 그리고 여기 폼에 메모 리스트 스크린이라고 수정을 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마테리얼 앱으로 화면을 보여주겠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마테리얼 앱으로서 보여주겠다. 여기 타이틀은 그 앱 표시된 이름 바꿀 거고 그 다음에 수정해야 될 게 이제 여러분들 코드랑 다른 점은 아마 여기 그리고 홈 이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메모리스트 스크린을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파랗게 안 뜨고 빨간 밑줄이 뜨죠. 우리가 따로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당연한 겁니다. 선언을 하지 않았으니까
안 뜨는 거고 우리는 그 다음 슬라이드를 가면서 쭉쭉 수정을 해 나갈 겁니다. 여기 타이틀 한번 바꿔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메모리스트 스크린이라는 거를 이 앱의 홈에서 쓰겠다 라고 하는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쭉 이어서 작성을 해볼 건데 그 메모 자료 구조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 오타 없이 쭉 메이 그 여기 마이 앱 클래스 밑에 여기 노란색 바로 밑에다가 얘네들을 내용을 채워 넣을 겁니다. 클래스 멤버를 추가를 할 거고 그 우리 아까 목록 화면 보면은 이름이랑 제목이랑 내용이 들어있었죠. 제목이랑 내용만 저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메모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 만들 거고 이 메모라고 하는 클래스는 타이틀과 컨텐츠를 저장을 할 수 있게 변수 두 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메모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서 얘를 뒤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생성자를 하나 선언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클래스 메모 작성해주고 그 여러분들 볼 때 당연히 대소문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대소문자 중요합니다. 클래스 다음에 첫 문자는 대문자,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건 다 대문자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홈에서 보여줄 화면을 추가한 메모리스트 스크린을 밑에다가 선언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스트 스크린 하나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메모리스트 스크린의 실제 여기 앞에 언더바 있어요. 네, 언더바 있으니까 언더바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얘랑 얘랑 같습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드에 여기는 다 소문자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 글씨가 만약에 안 보이면은 여러분들 발표하는 슬라이드 한번 참조해 주시고 슬라이드를 했는데 깨져서 안 보인다고 하면은 나중에 꼭 말씀해 주세요. 파일 변환하면서 에러가 났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작성하다가 만약에 중간중간 빨간불이 생긴다고 하면은 지체 없이 손을 들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잘 안 되시면 손만 들고 계시면 저희 유전자 초창기에서 손만 들어주세요. 예. 네, 완전히 똑같이. 뭐야. 지금 보면은 이건 좀 참 크게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고 여기 구성만 지우니까 지워서 교체하고 그러면은 메모리스트 스크린 여기 타이틀 지워주시면 되겠죠? 여기 안에. 네. 네, 완전히 똑같이. 네. 그 슬라이드 제가 나눠드린 코드를 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린 코드랑 똑같이 작성을 해야 에러가 안 납니다. 네. 그 예제 코드는 에러 안 나게 제가 먼저 작성을 해서 붙여 보이기 때문에 똑같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부분만 수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앱을 처음 만들 때는 남이 한 걸 그대로 따라 하는 걸 한 10개 정도 하고 나면은 조금씩 학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중에 이 코스가 끝나더라도
인터넷에 있는 플러터 그리고 여러 군데 있는 자료들을 최소한 10개, 20개 정도는 직접 해보시면은 많이 늘지 않을까. 네. 언더가 안 되시는 분은 진짜 도움 받으신 게 빨리빨리 지금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 네. 해도로 맞춰야 되고 언더기 위해서. 네. 그리고 그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한 칸씩 들어가 있는 거는 한 탭 하나씩입니다. 탭 하나씩. 이게 여기가 메인이라고 치면은 탭 하나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여기까지 작성을 했으면은 이제 우리 메모리스트 화면을 실제로 추가를 해볼 겁니다. 메모리스트 스크린 스테이트라고 하는 걸 추가를 해주시고 앞에 얘를 사용하겠다라고만 했었죠. 추가를 해주시고 우리 그 클래스 메모로 추가한 거 리스트 그리고 오버라이드 위젯을 통해서 화면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타 없이 그대로 쭉 따라 하시면 되고 이 오버라이드와 위젯 안에 있는 거는 화면을 보여주는 GUI 코드 그 외에는 그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코드로 수령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쭉쭉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그래서 여기서는 구성이 앱 위에 타이틀 바가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내용물로는 리스트라고 하는 텍스트를 출력해라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리고 플로팅 액션 버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기본 프로젝트 만들었을 때 플러스 버튼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 플로팅 액션 버튼이라고 해서 우측 하단에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온프레스드 밑에 아무것도 없죠? 아직 동작하는 코드가 없습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에 icons.add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add 말고 점 찍고 뭐가 있는지 한번 쭉 보는 것도 재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나와 있는 코드를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하시면은 화면이 바뀌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버튼 하나 있고 가운데 이름이 있고 타이틀 이름 바뀌어 있는 코드까지 확인을 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다 입력하고 실행을 꼭 해보세요. 여기까지 다 입력하고 실행해 봤다.
아직 진행 중. 네. 여기까지가 아니라 뒤에 있는 것까지가 지금 그 스테이츠가 그 다음 제일 코드 작성하는 데 있어서 거기를 한번 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게 그 다음 코드예요. 네. 네네네. 네, 메모 리스트 스크린은 여기 있고 지금 페이지 안 되죠. 메모 리스트 이게 네, 손을 이렇게 하면은 네, 네. 그래서 마음만큼 많이 그 주로 질문 나오는 거 잠깐 공유 드리면은 우리 클래스 메모 밑에 메인 리스트 스크린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해서 언더바 메모 리스트 스크린 스테이트라고 하는 걸 호출을 했습니다. 여기서 빨간 줄이 많이 뜨는데 이 코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언한 코드들을 위에서 가져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더바가 붙어 있는 애들이 보통 얘랑 같이 따라가는 케이스가 많아서 리스트 스크린이 있고 메모 리스트 스크린이 있고 언더바 메모 리스트 스크린 스테이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으니까 두 개의 클래스 모두 작성을 해서 여기까지 하면은 실행 가능한 하나의 앱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까지 진행하시고 실행을 해주세요. 아니, 다 했는데 안 되시는 건 눌러주세요. 실행해봤어요. 이렇게 가볼까요? 코마 앞에는 보통 안 보시면 이렇게 딱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코마랑 차이가 로컬 페이지에서 실행이 되나요? 지금 대박은 안 돼.
콘텐츠 말고 위에 있는 사이트. 네네. 맞아요. 여러분들 그 실행해서 떴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왼쪽 위에 조그만하게 글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뜨시는 분들은 그 안에 스트링을 좀 문제를 추가를 해보세요. 지금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는 리스트 부분에 글씨를 추가를 하면은 내용이 좀 차 있습니다. 네? 내가 지웠어요. 똑같이 치면 돼요. 예성. 네. 아, 얘네들 엄청 그리고 나서 지금 좀 이슈가 나오는 게 Shift 컨트롤 P 눌러서 셀렉트 디바이스 크롬 아니면 엣지로 선택을 안 해주셔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셀렉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크롬이나 엣지로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아마 아까 그러면 뭐 기본 떴었어요 실행됐어요. 이거 매부에스로 돼 있는데 바꿔주세요. 왜냐면 이따가 따라할 예제에서 이미지가 안 열리더라고요. 매부에스 자동 설정 안 하고 그래서 컨트롤 C, 아니 커맨드 Shift P 플러터 그리고 셀렉트 디바이스 그러면은 그리고 다시 실행해. 아까 실행한 거 끄고 네, 잠시만요. 한 번에 갈수 있어요. 뷰프로젝트 한 것처럼 에러가 셀렉트 열고 플러터에 셀렉트 네, 지금 한번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실행
실행할 때 에러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셀렉트 디바이스 설정을 안 한 건데 같이 해볼게요. 네. 해서 그 지금 현재 열려있는 코드는 이따가 같이 작성해볼 프로젝트인데 그 여기서 윈도우 사용자는 컨트롤 쉬프트 P 그리고 맥 사용자는 커맨드 쉬프트 P를 누르면은 그 여기 나와 있는 그 아까 콘솔 팔레트가 떴죠. 여기서 같이 쳐볼 겁니다. 플러터 그다음에 셀렉트 디바이스라고 하면 밑에 자동으로 완성되는 좀 잘 안 보이죠? 여기 위에입니다. 플러터에 창을 축소시켜야겠어요. 음, 네. 플러터의 셀렉트 디바이스 해서 여기서 누르시면 엔터 치고 그다음에 저희 경우엔 많이 나오지만 여기서 크롬으로 선택을 하시겠습니다. 근데 크롬이 없으신 분들은 윈도우에서는 엣지로 하겠습니다. 크롬 혹은 엣지로 선택을 하시고 본인은 크롬도 엣지도 없다만 알려주세요. 그럼 설치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대상 디바이스를 크롬으로 바꾼 다음에 실행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쭉쭉 진행해 볼게요. 한 반 정도 된 것 같고. 한, 우리 이제 메모 입력하는 화면을 좀 같이 작성해 볼 건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이 메모 스크린을 하나 작성을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작성하던 코드 밑에다가 클래스 애드 메모 스크린이라고 하는 화면 코드를 삽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2개 추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오버라이드에서 화면 구성 요소를 넣을 건데 이거는 메모 삽입하는 화면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쭉쭉 코딩입니다. 차일드 처음에는 텍스트 메모로 넣어서 약간 구조를 잡고, 그 다음에 칠드런으로 해서 칠드런 밑에다가 텍스트 입력 상자 그리고 버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셀렉트 디바이스 하시고 실행을 하면은 네, 여기까지 실행을 하시면은 버튼 이동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작성을 해볼게요. 거기 했는데 안 되시는 분은 캘리 한번 보시고 손 주세요. 편하게 손 주세요. 빨리 체크만 너무. 이 칠드런에 있는 거를 뒤에 슬라이드에 내용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쭉 진행하시다 보면은 여기 칠드런 밑에 텍스트 에드 메모라고 있는데 이 칠드런 안에 있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다시 작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칠드런 안의 내용을 실제로 수정을 해서 보여주는 텍스트 입력창 그리고 텍스트 입력창 버튼, 세이브 버튼까지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셀렉트 디바이스 내용 있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런을 하시면은 나올 겁니다. 근데 화면 이동 코드 우리가 넣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면 이동 코드는 조금 이따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코드 틀만 짜는 걸로.
애드 메모 스크린 코드까지 입력 완료하신 분 손들어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컨트롤러 애드 메모 스크린 클래스와 그 안에 확장되어 있는 내용까지 작성해서 실행해 보신 분. 네.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네. 애드 메모하고 뒤에 슬라이드로 보면은 여기에 실제로 텍스트를 삭제하고 다시 확장을 하는 그래서 이 여기서 실제로 칠드런 내용을 수정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여기 있는 add memo라고 하는 텍스트를 대체를 해서 입력창까지 출력이 됩니다. 지금 창이 더워서 이 블라인드 좀 내려놨는데 불편하면 조금 이따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칠드런 내용을 수정을 해서 실행을 하면은 근데 아무것도 안 뜹니다. 그 우리가 원했던 애들 메모창이 뜨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려고 했던 그 메모들은 뒤쪽에 버튼 기능 추가를 하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작성을 하시고 조금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코드의 형태 위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뜻을 통해서 이렇게 작성되어 있느냐가 아니고 UI는 대충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셀렉트 디바이스 안에서 그냥 밑에 쭉 내려보시면은 슬라이드 더 내려보시면은 범위 네. 어, 윈가 덜 가야 돼요. 중간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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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 잠시만요. 슬라이드가 중간에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그 컨트롤 시프트 P 눌러서 명령 팔레트 다시 열어주시고 네, 그 클릭해서 P 플러터 셀렉트 디바이스 플러터 치고 그다음에 셀렉트 치고 네, 해서 크롭 네, 다시 실행하고 네.
주로 오류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실행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 셀렉트 디바이스 내용을 참고해서 크롬 혹은 엣지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애드 메모 스크린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이 칠드런 빨간 박스는 앞에 있는 빨간 박스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텍스트 애드 메모를 지우고 밑에 있는 텍스트 필드부터 엘리베이티드 버튼까지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앞에 있는 거랑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면은 자료 다시 업로드 했으니까 다시 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몰라서 답변합니다. 이제 이거 틀렸어. 제가 네. 여기까지 해서 실행을 아직 못하고 있다. 손 들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드 메모 스크린 안에 내용 채우고 아직 하고 있는 사람만 일단 쭉 쫓아서 해주시고, 그러면은 우리 지금까지 UI에 대한 형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하지만 근데 플러스 버튼을 눌러도 아직 동작을 안 하잖아요. 화면 이동 코드 몇 개, 그리고 리스트에 나와 있는 애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여기서부터는 기존 코드를 수정을 하면서 진행을 할 건데, 그 앞에서 작성한 클래스 언더바 메모리스트 스크린 스테이트라고 하는 애가 있었고, 우리는 여기 밑에다가 바로 위젯으로 쭉 출발을 했는데, 이 두 개의 코드를 추가를 할 겁니다. 리스트, 메모스를 추가를 할 거고, 추가됐어. 같은데. 음. 기존에 우리가 여기까지 작성을 했었죠. 여기까지 작성을 했었고, 바로 이제 오버라이드 빌드를 했는데,
이 오버라이드 빌드와 메모 사이에 일단 add 메모라고 하는 걸 추가하겠습니다. 이 add 메모의 역할은 버튼 누르면 이 함수가 동작이 되면은 메모 목록에 메모가 추가되는 함수가 하나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추가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이동 코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앞에 add 메모를 추가를 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스트 스크린 스테이트를 잘 보시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텍스트 리스트만 추가했고 이 플로팅 액션 버튼 안에 아무것도 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버튼을 눌러도 아무 기능이 동작을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다가 다음에 코드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그 메모 추가 버튼을 눌렀으니까 메모에 연동을 해서 리스트에 화면이 보이는 걸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 뷰의 빌더라는 걸 사용을 할 거고 리스트 뷰의 빌더를 통해서 그 메모라고 하는 배열에 저장된 길이만큼 화면을 그려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그 클래스로 선언해 놓은 타이틀이랑 컨텐츠를 여기서 사용을 해서 화면에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 슬라이드에 바디 텍스트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텍스트 리스트를 삭제를 한 다음에 이 리스트 뷰, 점 빌더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얘를 통해서 메모 리스트를 화면에 출력을 할 때 각 리스트마다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이 출력될 수 있도록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우리 메모.랭스 뒤에는 콤마가 있는데 아이템 빌더라고 하는 데에는 가로에 컨텍스트랑 인덱스가 있고 얘를 중괄호로 열어서 여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안에 리턴으로 다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잘 참고해서 구분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리스트 타입까지 수정을 했으면은 밑에 지금 플로팅 액션 버튼 안에 온프레스드에 이 내비게이트드 투 애드 메모 스크린이라고 하는 함수를 작성을 할 겁니다. 일단 온프레스드 안에서는 이 함수를 호출할 거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 함수의 내용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하단에 이 어느 쪽 위치냐고 하면은 위젯 그리고 빌더가 끝난 이 보라색 바로 다음에 이 내비게이트 투 애드 메모 스크린이라고 하는 함수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 역할은 화면 구성 요소를 이용해서 애드 메모 스크린을 화면에 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애드 메모 스크린으로 화면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화면 이동, 그리고 여기까지가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올 때의 동작을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 범위는 이 void 언더바 내비게이트 2부터 여기 보라색 가로가 있는 데까지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오타가 나오기 쉬운 코드는 async await 그리고 navigator.push 그리고 발호 위치가 있으니까 신경 써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얘는 그 메모리 스테이트 스트레스는 바로 뒤에다가 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한 코드를 다시 아까 봤었던 그 온프레스드까지 넣으시면은 여기까지 작성해서 실행을 하시면은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을 이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버튼 눌렀을 때 세모 화면까지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당연히 여기서 세이브 누르면 아마 코드 동작을 안 할 것 같고 어디까지 돼 있을지. 네. 네.
잠시만요. 네. 여기서는 세이브 눌러도 포함 안 될 거고, 여기서 뒤로 눌러서 화면 이동하는 것까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노란색은 클래식 끝나는 데라서 제 안에서. 시간 배분을 잘못했어. 2시간 넘었구만. 네. 선언을 했거나 안 되시는 분 다들 바로 메모스가 빠졌네요. 메모스에 빨간색 나와 있고 여기 위치에 리스트 메모가 추가가 돼야 돼요. 자료 보시면 돼요. 리스트 메모 이거 이게 지금 빠져 있어요. 네, 뭐 애들 메모를 네, 화면 이동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신 분? 아직 일부. 네. 미리 공지를 좀 하면은 시간을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기능 한두 개 추가해야 되는데 이게 2시까지는 안 끝날 것 같아서 15분 정도 10분 쉬고 지금부터 2시 40분까지 휴식을 하고 뒤에 메모 저장 기능 그리고 그걸 통해서 완료
한 다음에 3시 반부터 휴식을 취하고 3시 반에 그 다음 코스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예. 실행이 안 된다. 그 중에 하나인데. 뭘까요? 불러볼래? 어디요? 어디였어요? 여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더운 거 알고 언젠가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걸 중에서 솔직하게
그냥 그대로 엔터 너는 많이 그래요. 지금 3개가 됐는데 그래서 퀴즈 포인트라고요. 나는 네. 10개가 됐네. 이거 한번 다시 어디 갔어? 흔적 이상하네. 뭐 지운 거 아니에요? 노력하면 잘못하는 거 같은데. 작성하고 타이도 쓰는 거 다시 제가 드린 타일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 프로젝트 만들고 다 치면은 어차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코드 슬라이드 있는 것들을 각 스타일로 그렸었거든요. 단속에 더 가지고 배우기 똑같아요. 왜 그러지? 갑자기 폴더가 통으로 사라졌는데? 다른 거다 남아 있는 거 있잖아. 근데 휴지통 보니까 다른 것도 갑자기 통으로 몇 개 지워져 있어. 아니 이거 받는 게 안 보이는데 너는 그 압축 파일 있어요? 보낸 거? 그 공유한 거? PDF랑 같이. 네네네. 그거 말고 다른 파일 있지. 네, 거기서 원이 지금까지 지금 좀 뒤에까지 나와 있는 거라서 이거를 네, 그게 거의 다 작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작성한 지금까지 본인 코드에 넣으면 조금 나오는 얘기 드렸습니다.